전국에 계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투자 올림픽 캐스터상 유리나입니다. 자, 예상보다 웃돈 미국의 또 물가 지표, 여기에 미 시장은 좀 버티는 움직임이었지만 아시아 증시 포함해 우리 시장은 정말 경기력이 참담했습니다. 왜 오후 들어서 더 빠지는 걸까요? 수급줄도 정말 빠져나가고요. 양시장이 좀 밀리는 움직임이었는데 그 가운데 좀 체력이 안 좋았던 선수들이 대체로 많았습니다. 근데 살펴보시면 또 요금 인상 조절, 즉 에너지 요금 인상 조절에 대한 이슈가 나오면서 관련주들이 주르륵 좀 무너지는 움직임, 그리고 포드 전기 트럭 생산 중단 소식이 나타나게 되면서 LG 이노베이션도 주가가 빠지는데요. 이렇게 체력이 급격하게 좀 저하되어 있던 선수들이 다시 한번 체력을 좀 끌어올릴 수 있는 모멘텀은 없는 건지, 그리고 우리 시장 내일은 좀 더 경기력이 회복될 수 있는 포인트는 어디에 있는 것인지 투자 올림픽에서 그 해안들 하나씩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이버 TV 또는 이데일리 유튜브에서도 확인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투자 올림픽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해설위원 모시고 또 이야기 나눠봐야겠죠?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대장주 단기 매매 신이죠. 이용준 해설위원님 오늘 모셔봤습니다. 해설위원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뭔가 이렇게 기분은 참 이렇게 해설위원님 보면 좋은데요. 네네. 시장이 참 하필이면 이래서 네. 참 이게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 일단 시장 체력이 많이 안 좋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이제 오늘 시장 한마디로 좀 마감 하이라이트 하나씩 좀 얘기 들어볼까요? 네, 먼저 시장이 좋지 않지만 인사는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급등할 종목을 두 종목을 매일매일 찍어내는 남자, 일타 전문가 이용준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장은 좋지 않아요. 방금 저도 앵커님 볼 때마다 반갑고 기쁘긴 하지만 오늘 같은 장은 참 만만치 않았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2월 15일 마감 하이라이트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국내 증시가 미국 CPI 예상치 상회로 인해서 코스피가 2,430선에 걸려 있다는 겁니다. 지수가 2% 가까이 빠졌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종목은 작게는 3%, 많게는 6%에서 8% 정도 빠지는 게 지수 대비 하락폭이 맞다 이렇게 생각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종목이 빠졌습니다. 시장 2,450여 개 종목 중에 2,100개 종목이 빠졌으니까 다 빠졌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지수가 빠질 때는 저도 방송하기가 항상 생각할 때처럼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대응책을 가지고 왔으니까 자신감 가지고 기준을 좀 설명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은 항상 하시는 것처럼 메모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로 코스피는 하락을 했지만 그래도 제가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강세 섹터인 2차 전지 관련주들은 흐름이 나쁘지 않다. 오히려 올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또 포스코 케미칼까지 보시면 될 것 같고 관련주들 흐름 아직도 좋기 때문에 지수를 이기는 종목과 섹터는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마지막에도 하나 더 말씀드리면 시장이 하락해도 지금 가장 핫한 이슈죠. 매각 이슈가 있는 SM은 연일 상승하고 있다. SM뿐만 아니라 SM, CNC 뭐 관련주들 많이 있잖아요. 이 종목들은 연일 상승하고 있으니까 아직 손 놓긴 이릅니다. 시장이 이 정도 하락했다고 해서 포기하면 이미 포기하셔야 되는 거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8월부터 11월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시장이 하락할 때도 제가 여러분 도움 드리면서 종목도 수익 내드렸으니까 이런 하락 너무 겁내지 마시고 오늘도 방송에 귀를 쫑긋 하시고요. 메모하시면 따라오시면 방송 후반에는 또 수익 날 수 있는 선수들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메모하시면서 따라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런 생각 들어요. 역시 주도주는 주도주다. 네. 2차 전지 이제 든든하게 자리매김되어 있는데 테마적으로 좀 오늘의 그래도 상한가 간 종목들이 있더라고요. 이런 시장에서도. 상한가가 아니라 급등한 그러니까요. 특징주가 있죠. 어떤 사실은 게 좀 있을까요? 정확히 말하면 오늘은 힘들었기 때문에 상한가는 가지 않았지만 제가 가장 좋게 보는 특징 종목은 코스피가 2% 가까운
S&P는 1.5%, 코스닥은 2% 가까운 하락을 나왔지만 제가 여전히 강하게 보는 건 2차 전지 관련주인 에코프로하고요. 에코프로 BM 그리고 하나 더 보면 포스코 케미칼까지 보시면 되는데 왜 시장 지수가 하락하는데 이렇게 강할 수 있을까를 궁금해하실 거예요. 그래서 대답을 드리면 첫 번째는 돌아온 외국인의 수급이 다 2차 전지에 몰려있다. 이게 첫 번째 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는 항상 이런 대형주가 가는 데는 기본적인 체력인 재무제표, 매출과 영업이익이 크게 상승하고 있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뭐 여러 가지 종목 중에 에코프로의 재무제표를 한번 보면서 아직도 홀딩하고 계신 분들, 또 앞으로 매수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것만 잠깐 찍어 드릴 텐데요. 에코프로는 현재 재료도 나왔죠. 방금 아래 보시다시피 포항 수산화 리튬 2 공장 착공이 90% 정도 됐다. 지금 2차 전지 관련주이자 또 리튬 관련주이기 때문에 앞으로 흐름 지속적으로 더 좋을 수 있다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쉽게 생각하면 지수가 하락할 때 빨간불을 켜는 종목만큼 강한 종목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차 전지 관련주들 앞으로도 계속 보셔야 되고요. 특징 확인하실 때 외국인 수급이 이어지는지 끊기는지 확인하시면서 매수와 매도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차트 보고요. 재무제표 간단히 짚어드릴 텐데 이 차트가 보시면 흔히들 말하는 급등주의 차트이죠. 급등주의 차트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시총이 1,000억 또는 2,000억 이하에 되는 작은 종목의 급등이 아니라 지금 보시는 게 에코프로의 차트입니다. 바닥 11만 원에서 한 달 동안 22만 원을 찍어줬기 때문에 2배가 그냥 올랐거든요. 이게 상승인 어떤 재료나 어떤 뉴스에 대한 상승이라기보다도 외국인 수급과 기본적인 체질인 재무제표에 대한 상승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한번 제가 이 시간을 들어서 이 종목의 재무제표 현황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지만 아마 다음 달 정도에 감사보고서가 나오겠죠. 예상치가 2021년에는 영업이익이 800억 정도였는데 작년이죠. 작년 영업이익은 무려 9배 정도 오른 6,100억입니다. 게다가 올해 예측치는 9,400억이고 그다음에 2024년은 1조 6천억이죠. 이렇게 되기 때문에 거의 매년 더블의 영업이익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흐름도 좋게 보실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데요. 제가 차트를 다시 한번 돌아가면 작년 대비 올해 실적이거든요. 차트를 길게 보면 작년에 주가가 15만 원 정도 했습니다. 작년, 재작년. 그리고 보면 그랬지만 지금은 21만 원이니까 영업이익 대비해서는 아직도 오름폭이 남아있다 보고 있기 때문에 2차 전지 관련주들 재무제표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되고요. 단타를 치시더라도 이렇게 묵직한 종목 하시는 게 어떨까 싶기 때문에 오늘의 급등 특징 종목은 2차 전지인 에코프로 BM인데 그중에 에코프로 좀 설명드렸습니다. 2차 전지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이 재무제표와 수급 현황 따라가지고 매수하고 매도하시면 더 좋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에코프로에 대해서 또 계속 또 얘기를 해주셨고요. 또 관련해서 이렇게 좀 잘 가는 종목들 들고 계신 분들은 수익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자, 그리고 또 이용준 해설위원님께서는 수익률이 또 이런 시장에서도 잘 나서요. 정말 이런 분들이 진짜 고수다. 정말 이런 사람을 좀 따라가야 되는 건가. 해설위원님을 보면 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너무 많아서 이제 뭐부터 좀 봐야 될지도 고민되는 이런 상황. 어떤 것부터 좀 우리가 리뷰를 좀 해볼까요? 우선 제가 2주 됐잖아요. 네. 2주 됐고 앵커님 만난 지 5번밖에 안 됐습니다. 5번 네. 만났는데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종목 선수들이 10선수 중에 정확히 말하면 8선수가 급등 또는 상승이 나왔고요. 진짜 대단한 거예요, 이거는. 박수 한번 치고. 진짜. 네. 제가 이제 사실은 광고를 하는 건 아니고 실제 사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그래서 방송만 보신 분들은 이런 상승들을 보셨을 거니까 베이스에 대한 팩트에 기반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10선수 중에 안 간 선수부터 먼저 말씀드릴 수 있는 건데요. 한국정보인증 선수가 보합하다가 하락세가 나왔고요. 디오가 어제 말씀드린 디오가 오늘 지수가 하락하면서 5% 가까운 하락이 나왔죠. 이 두 선수를 빼고는 제가 말씀드린 방송 시간 이후에 다 상승이 나왔습니다. 게다가 상승률 1등 금메달을 받은 선수는 링네트라는 선수죠. 이 선수는 33% 가까운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상한가를 뛰어넘는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순서대로 좀 정리를 해드리면
앵커님이 항상 말씀드리는 전자 중에 제일 좋은 전자는 써니전자다. 써니전자가 첫날 첫 종목이었거든요. 이게 이제 멀리뛰 종목이었는데 그 다음날 바로 18% 가까운 상승이 나왔고 플루토는 더 나왔죠. 플루토는 그 다음날 하락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괜찮다 말씀드렸어요. 플루토는 바로 24% 나왔습니다. 워낙 종목이 많기 때문에 약간 랩하듯이 빨리 할게요. 대원 미디어는 지금 21선을 이탈해서 손절 라인이 나갔지만 그 다음날 바로 3% 가까운 상승이 나왔고요. 링네트는 33%입니다. 고점 대비. 링네트가 제가 말씀드린 재료의 3개의 재료 중에 하나 걸려가지고 바로 33% 급등이 나왔고 그다음 삼천당 제약도 지금 22선이 깨지긴 했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바로 3% 가까운 상승이 한번 나왔습니다. 삼천당 제약 재료가 2월 달에 지금 나와 있죠. 이 계약에 대한 공시가 잘 나온다면 저는 저 차트에 볼 게 아니라 계약 공시 잘 나오는 순간 급등이 나올 수 있는 거고요. 근데 그럴 일 없기를 바라겠지만 계약 공시 약간 잘 안 나온다면 급락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리스크는 생각하시면 삼천당 제약 홀딩 하시면서 저랑 같이 따라오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네이버는 대형 주임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날 바로 5% 가까운 상승이 나왔고 어제 오늘 좀 빠졌어요. 지수가 빠지면 여지없이 빠지는 게 대형주의 흐름인데 저 아쉽긴 합니다. 좋은 재료와 대형주의 흐름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수에 흔들리느냐. 왜냐하면 재료가 지수를 뚫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쉽긴 하지만 아직도 홀딩 의견 드릴 거고요. 현대무백스 1.17% 상승인데 이 종목 좀 야단 좀 제가 선수라면 야단을 치고 싶은데 좋은 자리에서 못 가고 지금 헤매고 있어요. 그래서 좀 야단을 맞으면 잘 갈 수 있을까 생각되지만 아직도 홀딩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 어제 오늘 하락폭이 있기 때문에 지지부진한 선수가 됐거든요. 하지만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죠. 로봇주와 물류 자동화에 대한 이슈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대형주, 그러니까 우량주라고 봐야죠. 대기업 관련주니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좀 강조하고 싶은데 어제 말했던 종목이 딱 두 선수 말했죠. DSC 인베스트먼트와 DO 인데 둘 중에 하나가 급등이 나왔습니다. 무려 13% 가까운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DSC 인베스트먼트를 좀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자랑하고 싶은 건 자랑하고 하락한 건 또 하락했다고 말씀드리는 건데 DSC 인베스트먼트 추후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오늘 최고가 5,030원에 찍어줬어요. 더 갈 수 있는 자리이긴 했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분봉상 패대기 물량이 나오면서 갑자기 밀리더라고요. 그렇지만 아직 재료가 일정상으로 17일 컨퍼런스 회의가 남아 있고요. 게다가 AI 관련 섹터가 있기 때문에 아직은 한 방은 더 나오지 않았다. 뭐 원빈의 대사 중에 아직 한 발 남았다 이런 대사 있잖아요. DSC 인베스트먼트 저는 최고가 5,030원에 찍었을 때 13%가 넘는 수익이 나왔고요. 노란톡방에도 다 인증을 했습니다. 그런 종목인데 이 선수 아직 한 발 남았다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벤치 신세를 지고 있는 두 선수가 있죠. 10선수 중에 8선수가 성공을 했습니다. 급등 또는 상승이 나왔고 두 선수는 벤치 신세를 지고 있는데 이 두 선수를 버려야 되나 아니면 다시 끌고 가야 되나요? 고민스럽습니다. 감독 입장에서는. 하지만 저는 이 두 선수 한국 정보 인증하고 디오 선수 끌고 가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아직 재료가 남아있는 두 선수는 아직 여러분들 고민하시겠지만 디오는 지수에 의한 하락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한국 정보 인증은 추매하면 충분히 좋은 자리 나올 수 있다 보고 있기 때문에 두 선수 걱정하지 마시고 제 방송 계속 보셔도 되지만 제가 화요일과 수요일만 방송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에 나와야 되기 때문에 또 3, 4일간의 흐름이 궁금하신 분들은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되죠. 들어오셔가지고 질문하시면 이 선수들에 대해서는 제가 많은 재료와 또 뉴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설명 깔끔하게 드릴 테니까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되고 오늘이 이번 주 마지막 방송이기 때문에 방송 시간 중에만 노란톡방 들어오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보시다시피 수익률이 너무 많아서 진짜 차트만 보더라도 다음에 좀 어떻게 대응해야 되나 그게 막 심장이 두근거릴 정도입니다. 원하시는 분들 여러분들 있으시다면 바로 스캔해서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핸드폰 들고 계신 분들은 카메라 기능 클릭 그리고 QR코드 여기 보이시죠? 여기다 딱 갖다 대주시면 돼요. 링크 나올 거예요. 링크 클릭하시고 9090 누르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어렵다면 샵 3772번으로 이용준 세 글자만 보내주시면 노란톡방 들어오실 수가 있는데요. 와 지금 뭐 유튜브에서도 도화님께서 정말 용준 형님 보러 저녁 일찍 해놓고 참가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고 재영님께서는 이 구역의 1등 단타 1타 전문가는 이용준 전문가님이다. 잘한다. 뭐 이러면서 칭찬 댓글 많은데요. 많이 올려주시기 바랄게요. 자 그러면 또 오늘의 빅매치 포인트 가봐야겠죠. 어느 테마들이 또 준비되어 있을지 화면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빅매치 포인트 첫 번째 SM 관련주 되겠습니다. SM 관련주는 뭐 안 보고 갈 수가 없죠. 경연권 분쟁 얘기 나오면서 계속 연일 상승. 오늘도 하이브 공개 매수 가격 12만 원을 넘어서면서 인수전이 정말 복잡합니다. 야, 이거 정말 순탄할 수가 없는 걸까요? 일단 우리 또 해설위원님께 또 여쭤보고 싶은 것들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뭐 하이브, 카카오의 이런 시속 게임 속에 시나리오는 어떻게 좀 흘러갈 것 같으세요? 우선 하이브가 우선 주도권을 쥐고 있다고 저는 네. 생각을 하고 있고요. SM 관련의 이슈가 사실은 지금 불거졌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많이 급등이 나왔죠. SM 애각 이슈는 사실은 2년 정도 전에 한번 상승이 나왔다가 말이 없으니까 굉장히 하락폭이 크게 나왔다가 최근 한 달 사이 SM 관련주의 흐름이 굉장히 좋습니다. 차트만 보고 진입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재료, 뉴스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진입합니다. 그러니까 차트쟁이들은 단기적인 고점에서 윗꼬리가 나왔기 때문에 이제 끝났다고 생각하지만 다시 오르고 그러다가 다시 오르고 이렇게 되는 것들은 사실은 공시와 뉴스 그리고 재료에 의해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주식은 차트만 봐서는 안 된다. 이게 바로 SM에 나와 있습니다. SM이 저도 단기적으로 너무 올랐기 때문에 공략은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기준들을 지금 드릴 테니까 혹시나 보유하시는 분들 앞으로도 보유하고 싶으신 분들은 한번 메모하시면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SM 관련주라고 하지만 사실 SM이죠. SM하고요. SM CNC, SM 라이프 디자인, DOU까지 사실 SM 관련주로 저는 보고 있어요. 근데 SM은 지금 이슈가 봤더니 주당 12만 원입니다. 오늘 종가가 12만 2,600원인데 12만 원에 하이브가 SM 공개 매수를 하겠다라고 이미 내용을 발했어요. 근데 12만 원까지만 오르면 되는데 12만 원을 뚫어버렸죠. 그 이유가 바로 하이브뿐만 아니라 카카오가 CJ와 함께해서 본격 경쟁에 들어가겠다. 또 이런 이슈가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들이나 또 매수하는 누군가는 12만 원 넘길 거야. 왜냐하면 경쟁이 붙었으니까 12만 원 이상 갈 거야라는 기대 심리로 인해서 오늘 종가가 12만 2,600원인데 차트만 봐서는 더 안 갈 수 있는 모양이지만 지금 흐름상으로는 더 갈 수 있는 자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풀어드릴 텐데 그래도 하나 더 말씀드리면 누가 이겨도 하이브가 이기건 카카오가 이기던 갑자기 CJ가 와서 CJ가 이기던 간에 제가 생각할 때는 디어유라는 선수는 무조건 득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디어유까지 잠시 후에 짚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승자 상관없이 왜 고래 싸움에 이거는 새우 등 터지는 게 아니라 새우가 빅새우가 되는 게 디어유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근데 기사를 보니까 비등기 이사가 SM 관련한 비등기 이사가 미리 장내에 지분 그러니까 9억 원가량 정도를 매도를 했더라고요. 네. SM 지분을. 네. 이게 내부적으로 좀 이렇게 임원진이 매도를 했다라는 것은 네. 이미 좀 내부적으로는 어느 그렇죠. 정도 좀 확정된 시나리오가 나왔다라는 시그널로 저희가 봐도 되는 건지 이거 좀 궁금하더라고요. 사실은 악재 중에 가장 큰 악재가 대주주 매도, 관계인의 매도입니다. 차트가 올라가면 갑자기 공시가 2, 3일 있다 나오는 게 누구누구 등기이사가 전량 매도했다. 이러면 사실은 그 호재가 끝났다고 보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기사를 봤더니 비등기이사가 장내로 9억 원을 매도를 했다고 합니다. 처분 금액은 11만 6천 원이고요. 지금 그 매도한 금액보다 더 올랐죠. 하지만 그 등기이사는 생각을 했겠죠. 이게 고점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매도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1차적으로 하락의 흐름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지만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이게 관계자들이라든지 IR 담당자를 통화해보면 그분들도 목표가 하고 고점을 누구도 맞힐 수 없습니다. 여기서 매도를 했는데 더 가는 경우가 종종 아주 드물긴 하지만 나오거든요. 하지만 보통 일반적인 경우에는 관계인이 매도를 했다는 건 그 자리가 고점일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SM은 이제 좀 비중이 많다고 하신다면 비중을 좀 축소하면서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어차피 12만 원이라는 가격이 돌파가 나왔기 때문에 이 가격을 근간으로 해서 10만 원 떨어지는지 그 자리에 올라가는지 기존 보유자분들은 12만 원을 기존으로 홀딩 또는 익절을 기준 잡으면 어떨까 싶긴 하네요.
알겠습니다. SM을 지금 이런 내부적인 얘기가 나왔으면 이게 오히려 좀 악재로도 작용될 수 있다라는 건데 관련된 선수들 안에서 물론 단연 SM을 또 얘기를 해주셔서 네. 일단 12만 원은 좀 홀딩하고 보자라고는 했는데 뭐 12만 원에서 조금만 돌파가 되거나 네. 뭐 더 쭉쭉쭉 갈 수 있는 상황들이 좀 있을까요? 막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네. 궁금하고 차트장의 생명등에서도 보고 계신 분들은 네, 네.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금할 것 같습니다. 우선 기준 선은 12만 원 잡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하이브가 12만 원이라는 가격을 제시했기 때문에 지금 오늘자 기사를 봤더니 카카오가 CJ하고 잡아서 다시 입찰에 그 경쟁에 들어가겠다 했는데 갑자기 CJ 측에서는 사실 무근이라고 또 기사를 냈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 같아요. 하지만 하이브가 먼저 강력하게 주도권을 갖고 또 아무래도 현금도 많은 하이브 쪽에서 12만 원의 공개 매수를 제안했기 때문에 오늘 종가가 12만 2,600원이지만 12만 원 자리가 만약 깨지거나 유지받는지 그걸 기준으로 보시는 게 가장 정확하다. 차트 한번 보면 여러분 공부들을 많이 하실 때 보면 차트쟁이들은 이렇게 보시는 거죠. 보십시오. 앞에 차트에서 보면 고점에서 크진 않지만 음봉의 도지봉이라고 본다면 고점에서 도지봉, 이 윗꼬리 아랫꼬리 큰 봉 같은 경우는 고가에서 파는 사람도 많고 사는 사람도 많기 때문에 일반적인 경우에는 하락을 한다. 이게 우리가 교과서나 그 일봉의 캔들에 대한 공부를 할 때 배웁니다. 하지만 어떻게 됐을까요? 그 다음부터도 지속적으로 올라버렸거든요. 이렇게 올랐습니다. 이렇게 올랐기 때문에 지금 차트로만 SM을 대응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요. 광기가 이미 들어가 있고 12만 원 기준 금액이 있기 때문에 SM은 앞으로는 12만 원의 기준을 보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기사를 봤더니 SM 주가가 12만 원 돌파했고요. 하이브가 공개 매수를 한다고 했는데 12만 원에 한다고 했는데 벌써 12만 2천 원이기 때문에 약간의 차질이 나올 수 있다 이런 기사도 있고요. 12만 원이란 가격은 심리적 저항선입니다. 하이브가 말한 가격이기도 하지만 라운드 피겨 값이죠. 그러니까 딱 끝나는 가격 10만 원, 11만 원, 12만 원 이런 금액들이 라운드 피겨 값이기 때문에 이걸 돌파하면 그 자리가 지지라인이 되고요. 그걸 돌파 못하면 그 자리가 저항 라인이 되기 때문에 12만 원의 가격이 굉장히 의미 있는 금액이고 그리고 CJ ENM 같은 경우는 SM 인수를 검토 중이라는 소식이 한번 찌라시가 나왔었는데 다시 CJ 쪽에서는 SM 인수전 참여는 사실 무근이라는 기사를 냈기 때문에 앞으로 흐름을 좀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 가지 시나리오 중에 다시 CJ ENM과 카카오가 손잡고 참여한다. 이렇게 되면 다시 한번 급등이 나올 수 있는 거고요. 아니면 사실 무근으로 끝나면 여기가 고점일 가능성이 좀 있긴 합니다. 그래서 저는 SM은 차트로 논할 종목이 아니라고 먼저 말씀드리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 그럼 SM 말고 뭘 할 거야? 이렇게 여쭤보시면 저는 이 상황에서는 누가 인수를 하든 간에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선수가 있다고 봅니다. 바로 그게 디어유라는 선수인데 디어유라는 선수도 잠시 후에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또 SM에 대해서 쭉 살펴봤는데 디어유가 또 빅새우라고 하셨잖아요. 네. 이건 나는 좀 너무 좋다라고 보고 계신 것 같아요. 이 선수 어떤 부분들이 그렇게 매력 있습니까? 우선 디어유의 그 사업이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는데 우선 앵커님도 좋아하는 연예인이 있겠지만 SM 같은 경우는 슈퍼주니어, 소녀시대, 샤이니, 엑소, 레드벨벳 약간은 그래도 정말 잘하고 있지만 약간 과거에 스타들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하이브 같은 경우는 지금 가장 오래된 가장 지금 기존에 있는 아티스트 같은 경우는 방탄소년단이 확실히 있습니다. 하지만 방탄소년단 다음에 하이브 쪽에서 밀고 있는 게 지코도 있고요. 르세라핌도 있고 지금 가장 뜨고 있는 뉴진스가 하이브가 있거든요. 그래서 느낌상으로 보면 SM은 기존에 확 잡고 있는 아티스트들이 있는 느낌이고 하이브 같은 경우는 이제 신규로 떠오르는 스타들이 있는 느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회사가 만약에 인수합병이 되고 하이브 쪽에서는 SM대로 또 하이브대로 놔둔다고 한다면 이 모든 좋은 인프라, 좋은 아티스트들이 신구에 좋은 밸런스를 맞춰줘가지고 디어유 쪽에 한번 수익 창출에 크게 나오지 않을까 싶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디어유가 어떤 회사냐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아티스트하고요. 여러분 유료로 결제한 여러분하고 프라이빗한 메시지를 소통하는 서비스를 주고 있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제가 뉴진스를 좋아해요. 뉴진스 누구를 좋아하면 그분한테 문자를 보내면 그분이 직접 문자를 답변을 해주고요. 서로 안부를 묻는 이게 약간 팬심을 자극하는 플랫폼 시스템이기 때문에 신구라고 하면 좀 그렇긴 하지만 기존에 아티스트를 많이 갖고 있는 SM 그리고 이제 떠오르는 아티스트를 많이 가지고 있는 하이브가 만약에
시나리오상으로 만약에 인수합병이 된다면 이 DOU 쪽에서는 더 많은 시너지가 나올 수 있고 더 많은 아티스트를 보유함과 동시에 그 인프라를 DOU에 녹여준다면 그 플랫폼에서 매출은 더 크게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만약 카카오가 들어가거나 CJ ENM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기존의 DOU 같은 경우는 일본 쪽에 그 조인트 벤처 설립해서 서비스를 공동 운영할 계획이 있기 때문에 기존의 일본 같은 경우는 한류가 굉장히 크죠. 특히 SM 쪽에서 일본에 대한 큰 힘을 발휘하고 있기 때문에 누가 하더라도 DOU는 흐름이 좋게 나오고 강세가 나온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SM 하고 싶으신 분들, SM, CNC 하고 싶은 분들은 다소 높은 구간, 12만 원이는 구간이 나왔기 때문에 저는 지금 시점에서는 누가 인수를 하더라도 상승 여력이 있고 지금 누가 인수를 하지 않더라도 자체만 플랫폼으로라도 매출과 영업이익이 예상치를 뛰어넘을 수 있는 DOU를 공략해보는 게 어떨까 싶고요. 그리고 제 의견만 있는 게 아니라 키움증권 연구원 말에 따르면 SM 인수전은 우려보다는 DOU에는 기대가 크다 이렇게 나와 있고 그리고 하이브 SM이 만약에 진짜 합병이 되고 인수가 된다면 DOU 쪽에서는 SM 지금 DOU의 지분상 보면 SM 스튜디오가 31%, JYP 엔터 88% 갖고 있기 때문에 두 엔터의 아티스트들만 이 DOU 플랫폼을 쓰는데 하이브가 들어가면 뉴진스도 우리가 DOU에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코도 보고 르세라핌도 보고 방탄소년단도 볼 수 있는 플랫폼 확장이 되기 때문에 DOU는 지금도 공략할 수 있는 좋은 자리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차트를 한번 보면 DOU 같은 경우는 이런 모양이죠. 바닥에 3만 원에서 지금 오름폭이 거의 없거든요. 3만 원에서 고점 5만 8천 원, 2배 정도 올랐는데 음봉을 크게 맞고요. 오늘 양봉 도지입니다. 고점에서 양봉 도지이기 때문에 하락할지 상승할지는 내일 지켜봐야겠지만 이 인수합병 이슈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근데 하지만 크게 상관없이 DOU는 추가 상승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SM 하고 싶으신 분들 SM 하지 마시고 저는 DOU를 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정리해드리면 SM 인수전은 아직 진행 중에 있어요. 누가 인수하더라도 팬덤 기반 플랫폼 사업을 하고 있는 DOU는 지속적으로 상승할 수 있다고 보는 거고 하지만 여러 그 판단이 맞을지 틀릴지는 저는 이제 내일 장을 지켜봐야 되겠지만 제 기준은 그렇기 때문에 이 기준에 대해서 이 판단에서 궁금하신 분들은 노란톡방 들어오셔가지고 DOU에 대한 이야기 서로 공략에 대한 이야기 기사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하면 훨씬 더 이 힘든 장 지수가 하락하는 장에 지수를 이길 수 있는 종목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그런 것 같습니다. 누굴 좋아하면 뭐 볼펜도 네. 사고 컵도 사고 하는데 이제 뭐 DOU는 플랫폼에서 또 정말 직접 아티스트들과 소통할 수 있다고 하니까 이 점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용준 해설위원님의 팬들도 굉장히 많은 것 같네요. 지금 보니까 이용준 전문가님 목소리 짱이에요 라고 하시면서 또 멋진 사진들을 인증샷으로 노란톡방에서 막 올려주고 계신데요. 이용준 해설위원님 여기 노란톡방에는 이렇게 네. 사진을 올리는 것뿐만 아니라 또 다양한 또 장점들이 있다고요. 그렇죠. 어제 사진 1등 제가 뽑았어요. 뽑고 네. 커피 쿠폰을 보낸다고 했는데 문자가 안 와가지고 못 드렸는데 네. 문자 보내주세요. 이렇게 투샷이 굉장히 잘 나왔더라고요. 앵커님과 저 투샷이 제가 이렇게 경청하는 듯한 투샷인데 네. 너무 잘 나와서 마음에 들었다. 그분께 커피 쿠폰 보내드릴 거고 네. 노란톡방은 사실은 좋은 점이 몇 가지가 있죠. 종목은 오전에 주도주를 매일매일 찍어드린다는 좋은 점도 있지만 두 번째는 지금 노란톡방 들어와 계신 분 아시겠지만 교육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달 동안 만들었던 비법 강의에 대한 교육인데 비법 강의가 총 7강입니다. 7강인데 첫 번째는 주도주 찾는 법에 대한 강의가 1강과 2강, HTS 설정법들도 교육을 하고 있어요. 물론 방송에서도 말씀드리지만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강의 내용을 제가 캡처해서 올려드리기 때문에 그것만 공부하셔도 여러분께는 도움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주도주를 제가 찾고 있는 방법을 가감 없이 파워포인트로 작업한 거를 지금 노란톡방에 올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노란톡방에 들어오셔가지고 언제까지 뭐 방송 보고 종목 받아서 하시는 것보다는 혼자 성장할 수 있도록 공부하셔야 됩니다. 교육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제 노란톡방의 장점은 당연히 당일 올라가 있는 종목과 교육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기 때문에 편하게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수익 내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문학 공부를 좀 배워보고 싶으신 분들 투자의 니즈가 좀 다르겠지만 두 가지 모두 다 공통적으로 원하신다면 이용준 해설위원님의 노란톡방으로 입장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 뭐 1000명이 이미 돌파된 지 꽤 됐고요. 들어오셔서 다양한 또 교육 자료들도 확인해 보시기 바랄게요. 핸드폰 카메라 기능 클릭, QR코드 스캔해서 입장해 주시면 돼요. 들어오실 때는 9090 참여 코드 번호 꼭 잊지 마시고
누르고 입장해 주세요. 그리고 문자가 좀 더 편합니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샵 3772번으로 이용준 딱 3글자만 보내주시면 노란 톡방 저희가 링크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또 빅매치 두 번째 테마도 있는데요. 어떤 테마가 기다릴지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자, 오늘의 빅매치 두 번째 테마는 K 클라우드 테마 되겠습니다. K 클라우드, 뭐 K 푸드, K 뮤직 또 그리고 진짜 K 방산에 이어서 이번에는 K 클라우드입니다. 뭐 과기부에서도 K 클라우드 네. 프로젝트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사실은 제가 이 테마는 좀 궁금한 게요, 네. 해설위원님. 네. 이게 뭐 일정 테마로 보시는 건지 아니면 좀 그래도 꽤 가져갈 만한 괜찮은 테마로 쭉 중장기적으로 보고 계신 건지. 우선 내일 일정을 보고요. 네. 내일 안 가면 흐름을 보면서 체크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우선 일정상으로는 K 클라우드가 17일 날 내일 모레 K 클라우드 얼라이언스 착수회의가 개최되기 때문에 일정상으로는 내일 한 번 더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이다, 선수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만약에 내일 상승이 안 나오더라도 재료가 지금 괜찮은 것 같아요. K 클라우드 관련해가지고 퓨리오사가 AI에 투자를 진행한 DSC 인베스트먼트 지금 제가 말씀드린 선수인데요. 이 선수가 지금 부각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퓨리오사 AI가 지금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더 큰 재료가 나와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퓨리오사 엔비디아 대비해서 2배 또는 3배 전력 대비 성능이 좋은 AI 칩을 개발했다는 이슈가 오늘 나왔어요. 그래서 관련주였던 DSC 인베스트먼트, 제가 어제 말했던 멀리뛰기 종목이 바로 오늘 13% 급등이 나온 거거든요. 급등이 나왔다가 분봉상 하락이 나오긴 했지만 일정상으로 내일 하루 더 볼 수 있는 거고, 만약 내일 하락이 상승이 안 나오더라도 퓨리오사에 대한 이슈가 지속적으로 나오는 거고, 지금 여러분 생각하면 이 큰 이슈는 3개죠. AI로 시작해서 AI로 끝났다. AI 관련주, 또 챗봇 관련주, 그다음에 또 뭐 하나 2차 전지 관련 이렇게 보는데, 지금 AI로 시작하고 챗봇을 이슈가 있는 퓨리오사에 대한 이슈가 지속적으로 하루에 한두 개씩 기사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작년에 투자한 DSC 인베스트먼트 흐름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서 대표주로 오늘 가지고 왔습니다. 차트 한번 보면 설명을 드릴 텐데요. DSC 인베스트먼트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벤처 캐피탈 회사가 맞습니다. 매출과 영업이익 독차이고 유보율도 450%나 되는 회사인데, 재료를 다시 한번 짚어드리면 오늘자 기사를 봤더니 퓨리오사, 그러니까 DSC 인베스트먼트가 투자한 퓨리오사가 엔비디아라고 있잖아요. 엔비디아 대비해서 전력이 좋은 AI 칩 개발에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가 첫 번째 이슈이고, 두 번째는 이 퓨리오사가 챗 GPT 같은 트랜스포머 기반의 언어 모델을 지원하는 차세 칩을 선보였다. 지금 가장 핫한 이슈인 AI와 챗 GPT 이슈를 2개를 지금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퓨리오사가. 그렇기 때문에 DSC 인베스트먼트 되는데 일정이 나와 있어요. K 클라우드 얼라이언스 회의가 오는 17일이니까 내일 모레 개최되기 때문에 이 일정상으로 한 번 더 내일 기사가 나온다면 DSC 인베스트먼트 한 번 더 상승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오늘 익절에서 13% 이상 뭐 수익 보신 분들은 나이스한 거고요. 하지만 하루 정도 더 본다면 내일까지도 흐름이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차트 보면 일봉상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자리입니다. 보시면 정고점을 돌파한 자리에서 오늘 분봉을 보면 사실은 장 초반 흐름이 좋지 않았었는데 보십시오. 갑자기 이렇게 상승이 나왔죠. VI 간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상승이 나오고, 이 흐름에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와서 쭉 갈 것 같았는데 갑자기 꽤 많은 물량의 패대기 물량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직 재료가 살아있기 때문에 우선 하락할 때 한 번 더 공략을 해보는 게 좋겠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입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일 한번 하루를 더 보는데, 우선 이 구간에서 상승을 먹으신 분들은 저한테 감사하시면 되죠. 제가 어제 말하고 오늘 갔으니까. 저는 이제 여러분께 사랑을 받는 이유가 하루 만에 보통 가는 종목들을 많이 말씀드리기 때문입니다. 어제 말하고 오늘 가는 게 사실 진짜 어려운 거지만 쉽게 하는 거거든요. 하지만 어제 말했던 디오란 종목이 안 갔기 때문에 또 한번 고민하실 수 있지만, 디오는 내일 하루 더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디오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재료가 있고요. 재무제표가 우수한 선수들만 제가 말씀드리기 때문에, 그래서 DSC 인베스트먼트 내일
상승이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지만 노란톡방에서는 DSC 인베스트먼트 하루도 보겠다. 먼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은 매도했고 차트적으로 보면 11선을 지금 따라가는 추세는 살아있다고 봐야죠. 추세 지금 12선을 깨지 않고 살아있기 때문에 추세는 살아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 오늘 급등의 윗꼬리가 어떤 걸 의미하는지 두 가지가 될 수 있죠. 첫 번째는 앞에 있는 매물대를 소화하는 윗꼬리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수익의 청산에 대한 윗꼬리가 될 수 있지만 특별히 지금 바닥에서 오름폭이 없는 윗꼬리이기 때문에 저는 하락보다는 상승의 윗꼬리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관련 내용, 내일 흐름은 지수도 내일 봐야 되고 내일 미국 증시도 봐야 되고 또 외부적인 변수도 봐야 되기 때문에 노란톡방에서 DSC 인베스트먼트 설명해 드릴 거고요. 정리해 드리면 퓨리오사가 AI 반도체 양산 착수에 대한 이슈도 있고 챗 GPT 관련 이슈도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 가장 핫한 키워드 두 개를 가지고 있는 퓨리오사 거기에 투자한 DSC 인베스트먼트 내일 하루 더 보자 이렇게 말씀드릴 거고 지금은 좋은 자리지만 좋은 자리에도 하락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간다 하지 마시고 혼자 하지 마시고요. 같이 하면 더 잘할 수 있으니까 노란톡방에서 내일 같이 한번 흐름 잡아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제 저희 방송 투자 올림픽에서 중장기 종목으로 주셨던 종목인데 이게 오늘 정말 잘 갔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정말 K클라우드의 또 관련주로서 선수로서 대표 선수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이 점까지 잘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본 프로그램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 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가치에 대한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부분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용준 해설님의 또 결정적인 한방 종목 궁금하시면 잠시 뒤에 확인해 보시죠. 투자 올림픽. 네, 캐스터 이용준 또 해설위원님과 함께 하면서 또 시장에 대한 궁금증 분석들 그리고 내일 시장 어떤 종목이 잘 갈까요? 궁금하신 분들도 노란톡방 입장하셔서요. 다양한 또 질문들도 남겨주시면 좋겠네요. 자, 핸드폰 카메라 기능 클릭하시고 지금 보이는 네모난 그림 가까이 갖다 대주세요. 이게 QR코드입니다. 보이시죠? 자, 여기에다 가까이 갖다 대주시면 링크 하나 나올 거예요. 링크 나왔나요? 네, 그렇다면 클릭, 그리고 9090 누르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너무 쉽죠? 어렵지 않습니다. 자, 제가 설명을 좀 쉽게 했는데 그래도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샵 3772번으로 이용준 세 글자만 보내주시면 되니까 정말 쉽게 노란톡방 입장하실 수가 있어요. 와, 벌써 뭐 20명 더 들어오셨고요. 지금 뭐 이런 분도 계시네요. 윤서희님께서 저는 주린이에요. 어떤 종목이 좋은지 잘 모르겠어요. 라는 또 유튜브에 이런 또 댓글도 달려 있는데 노란톡에서 이런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해설위원님. 네. 어떤 종목이 좋은 종목인지 잘 모르겠다라고 했는데 이제 우리가 높이 뛸 종목을 보게 되면 그런 네. 것들 좀 알게 되나요? 그렇죠. 사실은 제가 1타 강사, 1타 전문가가 가장 잘하는 전문가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께 복잡한 이야기 하지 않아요. 복잡한 이야기 하는 전문가 많죠. 엘리어트 파동의 3파동이 어쩌고 61.8, 38.2 이게 뭐 정확한 지지와 저항이 된다. 이렇게 저렇게 말하지만 가만히 듣고 있으면 그럴싸하지만 결론은 없는 거거든요. 저는 어려운 내용을 쉽게 설명해 드릴 거고요. 여러분 다 힘드시니까 잘 갈 선수만 하루에 딱 2종목을 찍어가지고요. 여러분께 공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 두 종목을 항상 말씀드리는데 두 종목이 항상 안 가면 1타 전문가가 아니죠. 저 같은 경우는 최소 승률은 50% 이상 나오고요. 작년 평균 승률을 봤을 때 88%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100개에서 88개를 맞춘 거거든요. 지금도 기억나는 게 안 갔던 네. 선수가 대한과학 선수가 말씀하고 바로 안 빼고는. 갔는데 그 선수가 2달 후에 상한가를 갔어요. 대단합니다. 그래서 그 타 경제방송에서 그 네. 앵커분이 인간미를 잃었다. 100점이 나왔기 때문에. 아니에요. 인감이 잃으셔도 되니까 100점 주시고요. 저 궁금합니다. 100점 맞을 만한 급등 종목 뭘 들고 오셨을까요? 그래서 오늘 제가 두 선수를 지금 공개하겠습니다. 먼저 높게 뛸 선수인데요. MK전자를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MK전자는 어제 상한가를 들어갔고요. 오늘 눌렸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재료와 차트를 두 가지를 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 먼저 재료 같은 경우는 반도체 관련주기 때문에 어제 상승이 나왔는데요. 우선 재료가 나쁘지 않아요. 2월 14일 날 재료가 챗 GPT 열풍에 대만서 반도체 특허 등록을 했기 때문에
챗 GPT에 대한 이슈도 있고 반도체에 대한 이슈도 있고 어제 반도체 굉장히 좋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이슈가 있었던 MK전자가 상한가에 들어갔습니다. 게다가 인공지능 AI 구동에 쓰이는 고성능 칩의 최적 소재라는 게 MK전자의 판단이기 때문에 MK전자는 의도적으로 이런 시기에서 주가를 좀 부양하려고 하는 목표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차트 한번 보면 여러분 지금 주린이들 많이 보고 계시죠?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가장 정석적인 눌림목 매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눌림목 매매는 재료가 먼저 터져야 되고요. 상한가를 가야 되고 상한가를 굳이 가지 않더라도 15% 이상 급등이 나오고 종가가 고가가 끝나는 종목을 보셔야 되고요. 거래대금 이렇게 터져야 됩니다. 제가 좋은 거 설명해 드려요. 왜냐면 메모하시면 됩니다. 거래량 터진 재료가 있는 종가가 고가로 끝나는 종목이 먼저 1차적인 전제가 되고요. 그 다음날 바로 가면 좋지만 더 좋은 거는 눌리는 구간이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음봉이 나왔죠. 음봉이 나왔습니다. 정말 쉽지만 여러분 아시면 도움이 될 내용입니다. 음봉이 나왔지만 더 좋은 거는 거래량 터지지 않는 음봉이 나왔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이 앞에 있는 이만큼 들어왔던 누군가의 힘이 있는데 거기에 반의 반도 미치지 못한 거래대금으로 음봉이 나왔다는 거는 나간 사람이 아직 없다는 거죠. 올릴 수 있는 재료가 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눌리면 가장 좋은 거는 중심값인 14만 5천 원까지가 마지막 지지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 장대 양봉의 시가인 13만 원까지 보시는 분도 있는데 이런 거는 사실은 기다리다가 손절폭이 너무 커져 버리는 거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께 말씀드리는데 가장 좋은 지지 라인과 매수 타점 14만 5천 원이다. 하지만 14만 5천 원까지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지만 안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14,500원이다. 14,500원이다. 그리고 현재가는 15,400원이니까요. 그래서 그렇지만 여기 눌림을 바로 하고요. 급하면 내일 바로 급등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바로 높게 뛸 선수라고 MK전자를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하지만 제 생각과는 달리 14,500원까지 눌려가지고요. 이때 올라갈 수죠. 이게 두 번째 시나리오입니다. 그러면 더 낮게 가격에 사신 분은 더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거고 마지막 최악의 시나리오는 이렇게 들어왔던 힘이 있지만 반등 한 번도 없이 끝까지 밀어버리는 경우도 있긴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눌림목 매매의 세 가지 기준을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 바로 반등, 두 번째는 그 다음 날 또는 그 다음 눌린 이후에 반등, 세 번째는 시가까지 밀어버리고 반등하지 않는 것. 이 세 가지가 있지만 저는 이 상황을 봤을 때는 내일은 반등이 나올 거라도 보고 있기 때문에 MK전자 선수 관심 종목에 넣으시고요. 내일 매수를 할까요? 매도를 할까요? 아니면 공략을 할까요? 궁금하신 분들 계시기 때문에 노란톡방에 오시면 MK전자는 제가 공략할 지점을 공유를 하겠습니다. 노란톡방에 공유를 할 테니까 MK전자 바로 높이 뛸 선수로 첫 번째 선수로 여러분께 공개합니다. 알겠습니다. MK전자 또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가격 전략을 좀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좀 잡아가 볼까요? 우선 종가가 15,470원이니까 우선 1차 매수는 15,470원에 우선 사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눌리면 14,500원을 살 수 있지만 저는 1타 강사니까 두 말, 세 말 하지 않고 우선 매수는 15,470원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 목표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목표가는 제가 화살표로 이렇게 한 것처럼 이 1차 피봇 저항선인 16,900원을 단기 목표가로 드릴게요. 우선 바로 찍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수익률로 하면 뭐 15% 정도 나오나요? 그렇기 때문에 1차 목표는 16,900원. 그리고 저는 이 종목 손절가는 없다고 생각하지만 만약에 반등 없이 밀린다고 한다면 이 종목의 시가죠. 그러니까 이 선수의 장대 양봉의 시가인 13,000원 이 깨지면 악재가 있거나 오를 만한 힘이 없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손절가는 길게 13,000원 잡고 보시면 상승의 확률이 하락의 확률보다 훨씬 큰 선수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MK전자 지금 가격 전략 목표가는 16,900원이고요. 손절가 13,000원 그리고 좀 매수 단가 보이시죠? 15,470원 잡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중장기적으로 멀리 갈 만한 선수도 알아볼까요? 어떻게 될까요? 멀리 갈 만한 선수는 저는 간만에 제가 이제 잘하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 네. 주도주 매매 우선 주도주 잘하고요. 매매. 시나리오 일정 매매도 잘하고 마지막으로 제가 공부했던 게 공시 일정 매매도 잘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네. 공시 뭐 전환사채 나오고 교환사채 나오고 그러면 다 어려워서 이 종목 안 해 그렇게 하지만
거기에 돈들이 좀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미래 나노텍이라는 선수를 멀리 뛸 선수로 여러분께 공개를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로도 좋고요. 오늘 공시가 나와서 교환사채 공시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교환사채 딱 들은 순간 머리가 아프실 것 같아요. 전환사채 들은 순간 머리가 아플 것 같은데 제가 쉽게 좀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공부한다 생각하시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미래 나노텍 오늘 사실 흐름도 나쁘지 않아서 노란톡방에 공략 시험을 드렸고요. 다만 상승이 크게 나오지 않아서 본전에서 부근을 청산하고 우선 빠져나오긴 했지만 종가 부근에 한 번 더 공략 시점이 나왔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게 첫 번째는 미래 나노텍 선수 메모하세요. 첫 번째 2차 전지 관련주라고 보시면 돼요. 왜 미래 나노텍이 디스플레이 관련주인데 2차 전지라고 생각하냐 이렇게 말씀드리면 미래 첨단 소재라는 회사를 작년에 2월에 미래 나노텍이 인수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래 첨단 소재 회사 자체가 2차 전지 소재 업체이기 때문에 미래 나노텍 또 2차 전지 관련주라고 보시면 맞는 것 같고요. 첫 번째는 2차 전지라는 재료를 가지고 있는 거고 여기서부터가 중요합니다. 2월 14일 어제 공시가 나왔는데요. 미래 나노텍 300억 규모의 교환사채 발행 결정을 했다. 300억입니다. 미래 나노텍 어제자 기준으로 시총이 5,600억이니까 적지 않은 금액의 교환사채 공시가 있습니다. 교환사채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쉽게 설명하면 교환사채는 익스체인저블이거든요. 교환한다. 그러니까 전환사채는 채권으로도 받을 수 있고 주식으로도 받을 수 있고 전환이 가능한 사채 둘 중에 하나를 하면 되는데 교환사채는 한 개만 합니다. 주식으로만 교환할 수 있는 익스체인저블 이기 때문에 무조건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그 금액이 300억 규모의 교환사채를 발행했다고 합니다. 2월 14일 날. 그래서 여기서 조금 말씀드리면 그 운영 용도는 운영자금 조달을 위한 300억인데 지금 교환사채 같은 경우는 채권으로 받을 필요가 없고 주식으로 받기 때문에 표면 이자율과 만기 이자율 0%입니다. 즉 무조건 주식으로 바꾸겠다는 건데 이 교환가액이 지금이 중요합니다. 19,934원입니다. 오늘 종가가 미래나노텍이 18,920원이기 때문에 이 교환을 할 수 있는 가격이 19,900원입니다. 그래서 이걸 교환사채를 발행했던 발행권자는 어떻게든 이익을 봐야 되기 때문에 이 교환가액인 19,934원 위로 올라갔을 때 주식으로 교환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시점이 2023년 다음 달 3월 16일부터 교환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키포인트가 있는데요. 3월 16일부터 바로 교환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2028년 5년 이후에 교환을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쉽게 생각했을 때 돈을 빌려줬는데 이자도 받지 않고 돈을 빌려줬으면 빨리 주식으로 바꿔야 되는 게 맞아요. 면 300억이라는 돈을 은행에만 넣어도 금리가 3% 5% 되니까 그런데 이자도 없이 교환사채로 빌려준 돈을 빨리 회수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3월 16일 그 언저리 그 전일 수도 있고 그 후일 수도 있고 아예 내일부터일 수도 있고 19,934원 차트 볼게요. 금액을 그어드리면 오늘자 종가가 18,920원이고요. 그다음에 금액으로 하면 19,934원은 2만 원 언저리 되겠죠. 여기까지는 이상은 올려줘야 이게 성사가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종목 사실 비중도 실어도 된다를 생각을 하고 있는데 물론 시점은 내일 바로 갈 수도 있고 멀리 뛰 종목이기 때문에 3월 16일 이전 그 근방에 갈 수도 있기 때문에 미래 나노텍 첫 번째는 2차 전지 관련 재료가 있고요. 두 번째는 300억 규모의 교환사채, 교환가액 19,934원의 기준을 가지고 있는 미래 나노텍 한번 관심 있게 보시라고 제가 여러분께 공개를 해드리는 거고요. 차트도 좋죠. 차트도 보면 일봉상 전고 돌파 자리이고 분봉은 거래 대금이 커져 있고 그리고 윗골가 달려있기 때문에 미래 나노텍 관심 있게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보고 싶은데 차트 네. 언제 들어갈까요? 지금 종가인 18,920원에 우선 매수 사인 나갈 거고요. 그다음에 목표가는 저는 최소한 2만 원 이 구간입니다. 2만 원 자리 보고 있는데 여러분 이게 바로 갈 수도 있고 나중에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공략하기 어려울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반대로 18,000원에 매수를 했는데 밀리면 또 저한테 또 이렇게 고민스러우실 거니까 노란톡방 들어오셔가지고 이 핵심이 있는 미래 나노텍 상승 가능성이 훨씬 큰 미래 나노텍 노란톡방에서 같이 저랑 같이 대응에 대해서 알려드릴 테니까 배워가시면서 미래 나노텍만 한번 이번 달에 해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대응 저랑 같이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목표가는 어느 정도까지요? 목표가는 2만 원. 단기로 그 이상 갈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네, 네, 알겠습니다. 손절가 라인까지 그럼 좀 잡아볼게요. 네, 손절가는 22선 그럴 일 없겠지만 밀리면 16,500원까지는
홀딩 하셔도 좋은데 16,500원 손절가 드릴 거고요. 손절할 일이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손절할 일 좀 없을 것 같다라고 좀 생각하시는 것 같아서요. 손절가 16,500원, 2만 원도 목표가까지 미래나노텍 잘 챙겨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전문가님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투자올림픽 여러분 좀 즐거우셨나요? 자, 내일은 오사무엘 전문가님의 온라인 또 무료 방송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목요일 오후에 2시에 또 예정되어 있는 만큼 여러분들 원하신다면 QR코드 지금 보이실 텐데요. QR코드 스캔해서 입장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행복한 저녁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오후 6시에 인사드릴게요. 여기는 투자올림픽.